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국명 강사입니다. 이번 회차에서는 237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문제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랑추남의 합쳐 보니까 한 19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두 번에 나눠서 하니까 저번 시간에 막 15분씩 가더라고요. 그래서 1번 컷 취지의 특성상 한 3번에 나눠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1번. 헌법 제16조 주거의 자유가 영장주의에 대한 예외를 마련하고 있지는 않죠. 맞는데 그래도 영장주의 예외를 인정할 수는 있죠. 대신 뭐라고 있어야 되면 개연성과 그다음에 긴급성은 있어야 되죠. 오케이, 기억났어요. 그다음에 2번. 헌법 제16조가 보장하고 있는 주거의 자유는 개방되지 않은 사적 공간인 주거를 공권력이나 제3자에서 침해당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사생활 영역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다. 맞고요. 그다음에 주거용 건축물의 사용 수익 관계를 정하고 있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재개발이 되면 이제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소유권이 이전이 돼야 되잖아. 그럼 이제 여러분들 이제 재산권의 문제이고 이 주거의 자유는 국가가 막 벌컥 문 열고 들어오는 거를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영장 갖고 오라는 거잖아. 근데 이제 사생활의 문제예요. 근데 이제 주거용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다 없다라는 것은 뭐 재산의 문제이지 우리 집에 막 문 열고 벌컥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주거의 자유와 상관이 없습니다. 맞고요. 그다음에 4번. 점유할 권리 없는 자의 점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2년짜리 이제 월세 원룸 계약을 맺었는데 뭐 갱신의 문제는 뒤로 하고 2년을 잘 살았는데 이 사람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럼 집주인이 문 따고 들어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래서 점유할 권리 없는 자의 점유라더라도 주거의 평온은 보호돼야 된다. 그래서 권리자가 실행함에 있어서 법에 정해진 절차에 의하지 않고 지가 자물쇠 따고 들어가면은 주거침입죄 성립하니까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이 답입니다. 사비자. 자, 여러분들 우리가 변호인 아닌 자랑 접견할 때 녹음 기록하는 거 헌법 위배되지 않죠? 아유, 쉬워라. 2번. 교도소 수용자가 없는 상태에서 작업장 검사 행위 할 수 있죠? 침해하지 않죠. 그다음에 형제 자매에게 가족관계 등록부 요구하는 거, 그다음에 교부청구권 부여,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하죠. 그다음에 통계청장 인구주택 총조사 합헌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문제들은 쉽게 풀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사실조의 행위, 이런 이름이나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요 제공한 거 사비자 침해하지 않죠. 침해 안 한다고 해야 되겠다. 침해 안 한다. 그다음에 공직선거 후보 등록할 때 공직선거 후보 등록할 때 형의 시료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범죄 경력을 다 제출하도록 한 거 헌법 위배되지 않죠. 좀 쪽팔리지만 유권자들의 선택으로 어쩔 수 없다. 모든 신상 정보를 무조건 20년 동안 보존 관리하는 거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하죠. 3번이 답이고요. 그다음에 교정시설의 장이 수용자가 범죄 증거를 인멸하거나 형사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대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녹음 기록 녹화할 수 있겠죠? 요거는 변호사 있는지 안 있는지 중요하잖아요. 물론 이제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었는데 이런 식으로 기록 녹음 녹화할 수 있죠. 막 중요한 증거들을 빼돌리거나 위험한 물건을 주고받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도 침해 안 한다. 답은 3번이네요. 세 문제 정도 또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전년도에 처리한 수임 사건의 건수맥, 수임액을 보고하도록 하는 게 이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제한조찬합니다. 사비자를. 왜냐면은 너무 공공적인 영역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한조찬하기 때문에 침해하지 않는 거 맞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집 CCTV 설치할 수 있죠.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4급 이상 공무원의 질병명 공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너무 유명한 판례죠. 그 다음에 전자장치 부착명령 판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소급해서 적용할 수 있는데 이미 출소한 사람들도 이제 전자장치 부착할 수 있는데 헌법이 위배되지 않는 판례가 되겠죠. 다 알고 있는 판례입니다. 그래서 3번이 답이에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인터넷 언론사에 공개된 게시판이니까 사생활의 비밀과 영역이 아니죠. 그 다음에 양심의 자유 영역도 아닌 게 내가 글을 인터넷 게시판에 못 쓴다 해서 내 생각이 막 바뀌고 그런 건 아닙니다. 좀 불편할 뿐이죠. 조명이란다. 화면이 꺼져가지고 여러분들 좀 어둡네요. 안 그래도 얼굴이 어두운데. 네. 생각해보니까 여러분들 조명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계속 화면을 유지해야 됩니다. 아무튼 양심의 자유가 문제되지 않는 것은 글을 인터넷에서 못 쓴다고 해가지고 뭐 내 생각이 바뀌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실명 확인 절차를 부담을 시킨다 해도 양심의 자유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제한되지 않죠. 대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문제가 되거나 표현의 자유는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들 저랑 연습을 많이 했죠. 다음 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 해가지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국민의 기본권의 하나로 보장하고 있는데 이건 당해보면 압니다. 사생활의 비밀은 들여다보지 마 이런 거죠. 사생활의 자유는 내가 자유롭게 할 거야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랑 얘랑 바뀌었어요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바뀌었다고. 국가가 사생활의 자유로운 형성을 방해하거나 금지하는 것에 대한 보호, 요게 자유입니다. 그 다음에 들여다보는 것을 보호, 이거는 비밀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꿔서 온 적이 있기 때문에 조심하자. 그 다음에 3번 여러분들 우리가 민사사건에서 돈을 빌려줬다 갚아라 이런 식으로 소송을 하려면은 증명된 사실과 관련된 금융거래 정보를 공개해야 되겠죠. 네가 계좌 내역 깔아, 돈 송금해준 사실을 깔아, 그럼 네가 이기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헌법 위배되지 않겠죠. 2번이 답이고요. 그 다음에 4번 선거운동 과정에서 대외적으로 해명하죠. 이미 사생활이 넘었다. 그래서 이 뒷부분은 중요하지 않고 사생활의 비밀과 영역이 아니다 이렇게 읽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사생활의 비밀이란 사생활에 관련된 사항으로 일반인에게 아직 알려지지 않고 일반인의 감수성을 기준으로 봤을 때 공개를 원하지 않은 사항을 말한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242번 이 교육정보 시스템에 우리 졸업생 정보 보유할 수 있죠. 개인정보 자율권 침해하지 않았죠. 그 다음에 개인정보 자율권 헌법에 명시 안 돼 있죠. 그 다음에 3번이 맞고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보호하는 것은 개인의 내밀한 영역의 비밀을 유지할 권리, 개인이 사생활의 불가침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 개인의 양심 영역이나 성적인 영역과 같은 내밀한 영역의 보호 이런 것들이 인정이 된다. 4번 자동차 안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이 사생활 영역인가? 운전할 때 운전하는 게 혼자 하나? 아니죠. 그래서 자석안전띠 착용하는 문제는 사생활 영역이 문제가 아니죠. 와장창창 틀렸겠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제한조차 안 하니까 비례심사할 수 없겠죠. 대신 일반적 행동자유권이 문제가 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 행동자유권이 제한이 되지만 침해는 안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좋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계속 연결해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